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오늘 운동하러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께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는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최초의 사이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와 소렌토의 실내 공간에서 실제 어느 쪽이 큰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조금 지나면 출시될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와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6부 영상까지는 3세대 플랫폼 적용 소식을 포함한 외부 디자인 부분, 경쟁력 부분을 중점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7부 영상에서는 중요한 지원이죠. 예상 외부 사이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부 사이즈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패밀리가 중형 SUV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쟁 차량인 신형 소렌토와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같은 가격이면 당연히 다홍침하죠. 조금이라도 더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하면 좋기 때문입니다. 제 채널에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소식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두 개의 엑기스 영상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영상 상단과 그리고 하단 부분에 남겨놓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5부 영상이었죠. 산타페 TN 페이스리프트 이렇게 생겼다, 이 부분하고요. 두 번째 영상은 정말 중요한데 3부 논란 종결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7부 영상에서는 외부 사이즈의 재원, 그리고 소렌토와 비교해서 실내 공간이 얼마나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부분하고요. 그리고 출시 일정을 중점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6부까지 영상으로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두 가지 부분을 확인하기 힘들었습니다. 3세대 플랫폼 여부와 그리고 외부 사이즈였죠. 3세대 플랫폼이 중요한 이유라면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오히려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안전성을 포함한 주행 성능, 자동차에서 풀체인지보다도 플랫폼 변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혁명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다행스럽게 유니지 TV를 통해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페이스리프트에서 플랫폼이 적용된 사례가 사실 거의 없다 보니 그동안 이슈가 많이 되었었는데,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주신 유니지 TV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 사이즈도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 유수 자동차 매체에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서 전장이 무려 70mm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죠. 매체가 아무래도 설득력이 높고 하다 보니까 일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조심스럽게 알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신형 아반떼에서도 비슷했는데 사이즈에 대해서 서로의 좀 전망이 달랐죠. 저는 제 의견을 소신껏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가 바로 제가 알려드렸던 사이즈 재원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신형 아반떼도 유수 매체보다는 제가 알려드렸던 사이즈가 보다 좀 적중했는데요. 이미 9부까지 영상으로 아반떼 소식도 전달해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분들이라면 채널에 영상이 남아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될 것 같은데, 예상 사이즈를 먼저 알려드리면 전장은 4785로 현재보다 15mm 정도가 늘어납니다. 전폭은 1890부터 1900으로 동일하거나 한 10mm 정도 늘어날 것 같고요. 전거는 1685부터 1690으로 동일하거나 한 5mm 정도 미세하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축거는 2765mm로 현행 세대와 동일할 것 같습니다. 해당 예측 정보는 제가 파악하고 있었던 정보와 구독자분께서 귀뜸을 3월 중순에 해주셨는데, 직접 위장 마찬을 보지 못했고 제가 직접 측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서 혼란만 가중시킬 것 같아서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생산 일정까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서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예상 사이즈를 현행 산타페 제원표에 표기해봤습니다. 길이에 해당되는 전장이 15mm가 커지고요. 전폭에 해당되는 전폭은 비슷하거나 10mm 정도가 커지고요.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전고는 비슷하거나 5mm 정도가 커지는데, 커지는 이유는 혹시 소렌토 하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실내 공간을 가늠하는 수치인 축간, 휠 베이스는 동일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예상 스펙이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남아있으니 출시 후에도 공식 발표된 자료와 함께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 차량인 소렌토와 스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펙을 표로 정리했는데요.
한눈에 보시더라도 풀체인지된 신형 소렌토가 모든 부분에서 더 크고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실내 공간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축거죠. 50mm가 더 소렌토 쪽이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정도 차이라면 아무리 내부 실내 공간을 잘 설계하더라도 산타페 페이스리프트가 소렌토를 뛰어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내 공간을 중심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차량의 길이에 해당되는 전장의 경우 15mm가 커졌지만 25mm가 소렌토보다 작기 때문에 실내 공간은 소렌토보다는 사실 작을 것 같습니다. 예상 실내 공간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예상 외부 사이즈를 알려드렸는데, 중요한 부분은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서 실내 공간이 어느 정도일지 이 부분이 있죠. 지금부터 예상해 보겠습니다. 패밀리가 이용하는 SUV에서 실내 사이즈는 무척이나 중요한 선택 포인트입니다. SUV에서는 세 가지만 참고하시면 되는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꼭 한 번만 가볍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다리가 놓을 공간인 레그룸입니다. 레그룸은 시트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 공간이 얼마나 편안할지를 알려주는 기준이죠. 1000mm 정도만 된다면 남녀노소, 성인이 탑승해더라도 쾌적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레그룸 공간은 넓을수록 여유롭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공간입니다. 실내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레그룸이라고 할 수 있는데, 2열도 한 1000mm 정도만 확보가 되면 전혀 불편함이 없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머리가 천장에 닿지 않는 헤드룸입니다. 헤드룸은 자동차에 앉은 상태에서 머리 끝부분이 천장에 닿지 않을 정도의 공간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전고가 높은 SUV의 경우 머리가 천장에 닿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하지만 세단인 경우라면 아주 중요한 공간인데, 헤드룸 공간은 그래서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히 2열에 헤드룸이 낮아서 머리가 닿는 경우 세단은 정말 많은데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레그룸 그리고 헤드룸. 세 번째는 숄더룸인데, 좌우에 어깨 공간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국내 차량의 경우 소형 차량이라고 해도 1열에 2명만 탑승하죠. 따라서 숄더룸이 부족한 경우가 없지만, 만약 2열에 3명의 성인이 탑승하시는 경우라면 국내 차량 사이즈 기준으로는 대부분 차량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2열에 성인 3명이 탑승할 예정이라면 국내 대형 SUV를 포함해도 불편하기 때문에, 국내 차량 중에서는 카니발 전폭이 1985mm이기 때문에 카니발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가장 큰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의 전폭은 1975mm고요. 산타페는 1890mm입니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실내 공간은 더 이상 체크할 것이 없는데요. 참고로 3열 공간은 조금 다릅니다. 신형 소렌토에서 3열 공간을 알려드렸는데, 궁금하시다면 지금 보시는 영상 위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차량 간의 실내 공간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서 전장이 25mm 정도가 커지고요. 축거인 휠베이스가 동일하다는 점은 어쩌면 외부 디자인에 해당되는 전면과 후면 디자인만 변경이 되고, 실내 공간은 손을 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 부분 변경인 페이스리프트에서 실내 공간까지 조정한다면 풀체인지된 소렌토와 비슷해지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이 부분을 감안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실내 공간이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라면, 실내 공간을 가늠하는 지표인 휠베이스의 크기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3세대 플랫폼으로 개선되면서 모든 부분이 당연히 더 좋아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페이스리프트라고 해도 현행보다는 분명히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실내 공간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신형 소렌토가 출시가 되면서 공식 영업 자료가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통해서 공식 자료에 가깝게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보실 부분을 제가 붉은색으로 표기했습니다. 이 부분만 중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열 레그룸은 신형 소렌토가 산타페보다 12mm가 더 큽니다. 현행 기준이에요. 소렌토는 1132mm고요. 산타페는 1120으로 두 차량의 차이는 약 1.2cm 정도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이 정도 차이라면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들죠. 2열 레그룸은 신형 소렌토가 산타페보다 약 34mm가 더 큽니다. 따라서 레그룸 공간을 합산해보면 소렌토가 1132, 1060, 752 3열이죠. 세개 합은 2944mm가 나오고요. 산타페는 1120, 1026 2열이고요.
3열 746으로 2892mm가 나오게 됩니다. 소렌토 합은 2944mm가 되고요. 현행 산타페 합은 2892mm로 52mm가 소렌토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에서 조금이라도 실내 공간을 조정했다고 감안하더라도 사실 20mm 또는 30mm까지 커지지 않기 때문에 소렌토가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보다 당연히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간은 2열과 3열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2열 시트의 슬라이딩 폭이 크기 때문에 7인승 3열까지 고려한다면 소렌토가 좀 좋은 선택이겠죠. 하지만 5인승을 구입하실 계획이라면 두 차량 모두 여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산타페 TM 페이스리프트는 언제 출시가 될까요? 현행 산타페 디젤은 5월까지, 가솔린은 6월까지 생산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디젤은 2.0, 2.2가 있었고 5월까지 생산이 되고요. 2.0 가솔린은 6월까지 생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알려진 소식을 기반으로 유추해본다면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는 정말 빠르다면 5월 말 정도에 사전계약을 시작으로 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계약 전에 선 생산을 시작하고 사전계약을 시작으로 2주 뒤에 정식 런칭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시가 된다면 6월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생산은 2.2 디젤 차량을 먼저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하이브리드 차량이죠. 하이브리드 차량은 8월에 소량 생산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까지 5월에 출시가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일정은 6월 정도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7부 영상에서는 외부 사이즈의 제형과 실내 공간 그리고 출시 일정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소식을 포함한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하반기에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편하게 기다리지 않고 신차 소식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